안녕하세요. 저는 34으로 올해가 지나면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미혼 여성입니다. 솔직히 시집을 한번 갔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사건만 없었더라면 지금쯤은 유부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없이 추하고 못난 모습을 스스로 보이며 예비 시가와 파혼까지 가게 되고 단번에 없던 일로 정리가 돼버렸는데요. 상견례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 본성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뭘 망설이고 더 가볼 필요도 없이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 선언을 과감히 내려준 엄마에게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엄마가 저에게 해준 말이 있는데요. 사람 위에 돈을 두는 인간하고는 엮이지도 마. 그런 인간하고 살면 사는 내내 괴롭고 돈이 있어야만 행복해지니까 돈을 계속 휘둘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데. 그리고 이젠 나이에 맞게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인생에 맞는 시점에 결혼해. 늦으면 좀 어떠니? 언제라도 괜찮아. 그래서 이제 결혼을 조금 길게 보고 가게 되었답니다. 저와 3년이 넘게 만나며 싸움 한 번 없었던 예비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팀장과 대리로 만났었는데 유독 일할 때 냉철하고 무엇 하나 대충 넘어가는 것 없이 꼼꼼한 모습이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쾌속 승진하고 팀장 자리에 오른 이유를 일하면서 더욱 잘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리였던 저는 직급에 눌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실수도 있었고 남편에 비해 부족한 면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저에게 부드럽고 상냥하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끝나서 처음으로 그 사람을 회식 자리에서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일할 때 보던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사람들과 너무 밝고 재미있게 잘 어울리는 모습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 줄 아는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술도 못 마시는 탓에 어색하게 앉아만 있던 저는 언제 나올지 눈치만 살피다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 남편이 따라 나와서 제가 놓고 간 목도리를 챙겨주더라고요. 심지어 큰 도로로 나와 자상하게 택시까지 태워 보내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소한 계기가 우리를 이어주었습니다. 사적인 연락으로도 이어지게 되면서 3개월 동안 조심스러운 사이를 유지하다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회사에 날리지 않고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결혼 초반에는 호칭 정리도 안 돼서 웃지 못할 일도 많았습니다. 팀장님, 커피 어떤 걸로 드실 거예요? 아이, 또, 밖에 나와서 내가 팀장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남들이 보면 우리 회의하려고 만난 줄 알겠어. 우리 지금 데이트하는 거야. 난 내 여자친구한테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는 그런 못된 놈 아니니까 자리 맡고 자기는 앉아 있어. 아, 내가 또 팀장님이라고 그랬어? 버릇돼서 자꾸 그렇게 말이 나오네. 오늘도 그럼 내 얼굴 보고 자기야 10번 부르는 거야? 아니면 벌금이라도 걸까? 팀장님 부를 때마다 10,000원. 그럼 나 건물 한 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라는 호칭을 입에서 떼기까지 무려 1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그 또한 우리 둘에겐 특별한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린 그때 한창 일에 대한 욕심이 많던 시점이라서 남자친구도 저도 서로 마음은 진지했지만 결혼을 서두르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 서로 부모님께 소개하는 것도 뒤로 미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괄괄하고 대장부 같은 성격의 엄마였는데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 아빠가 하던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이어했는데 알게 모르게 사업에 숨겨진 재능이 있었던 건지 엄마가 훨씬 더 매출을 많이 내게 된 겁니다.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아빠와는 달리 엄마는 과감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라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빠가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늘 제 준비물 챙겨주는 것부터 요리까지도 아빠 몫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사업을 하면서부터 물 만난 고기처럼 골프 의류까지 여러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 얼굴 볼 시간은 거의 없었고, 저보다 훨씬 더 바쁘고 약속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마를 처음 보면 남자친구가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기 전에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싶었죠. 그러다 남자친구가 절 바래다 주고 가던 날, 갑자기 집에 들어오던 엄마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 겁니다. 아이고, 우리 딸하고 만나는 사람이야? 훤칠하네. 너 얼굴 보는구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아유, 엄마, 다음에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언제 또 정식으로 만나? 온 김에 들어왔다가. 술은 좀 하지? 아,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좋은 날 따려고 아껴둔 술이 한 병 있었는데. 아, 첫 만남에 무슨 술이야. 다음에 하라니까요. 차도 갖고 왔는데. 아니야. 어머니 한 잔 주십시오. 성격 시원해서 좋네. 전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이 상황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엄마는 신이 났는지 콧노래까지 부르며 술을 내오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당황스러운 걸 애써 티내지 않는 눈치였어요. 이해해요. 우리 남편이 좀 부드러운 성격이고 나는 그러질 못해서 내숭 떨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런 자리에서는 인자하고 우아한 장모님 모습이 좀 나와야 하는데 옛날부터 남편이랑 나랑 바뀌면 좋겠다는 말도 참 많이 들었거든. 아이 그나저나 우리 애 만나는 거 집에서는 뭐라고 말 안 해요? 그 질문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일할 때도 그렇고 어떤 말에도 막힘없이 슬슬 말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하는 건 저도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게 실은 아무래도 이 사람한테 부담될 것 같아서요. 물론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서 지금 누구 만난다고 하면 부모님이 무척 궁금해하시고 얼굴이라도 보자고 그럴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여자 쪽에서 훨씬 부담이 큰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 그래도 이렇게 서로 만났으니 이젠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자. 괜히 피하지 말고. 원래 나이 들면 들수록 따지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그 결혼이 쉽지가 않어. 왜 그래서 못 모를 때 한다는 말도 있잖아. 난 두 사람 의견 존중해. 그러니까 언제든 둘이 인사하고 싶을 때 와. 다행히 엄마는 그날 남자친구를 친근하게 대해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리를 마무리하더군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바래다 주는 길에 남편이 어머니 성격이 너무 시원하고 좋다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안도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집 이야기 아직 자세하게 말 안 했지? 음, 아직 서로 조심스러워서 거기까진 얘기 잘 안 해. 엄마 생각엔 결혼 얘기 나오고 나서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예 보니까 사람이 신중하고 가볍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뭘 재고 따지고 있는지 그건 모를 일이니까. 엄마 눈에 그 사람이 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런 걸 따졌으면 자기보다 연봉 낮고 그런 사람하고 연애 시작도 안 했겠지. 집안 분위기가 그러면 아무리 안 따지고 마음만 보고 만난다 해도 나중에 가선 저울질하게 돼 있어. 아버지도 없고 엄마 혼자 있는데 당연히 속사정 모르면 부담스럽게 보지. 그러니까 여태 네 이야기를 안 했지? 아유 아니라니까. 말 안 한 건 나도 마찬가지잖아. 엄마 말 들어. 너도 알다시피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일이 많았니. 엄마가 뒤통수 맞은 사람이 네 아빠랑 30년지기 친구였어. 사람은 겪어도 끝까지 안 가보면 모르는 거야. 나중에 말해도 안 늦어. 그리고 이 만남을 시작으로 저도 얼마 안 가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집에 제 이야기를 안 했다는 질문이 마음에 걸렸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처음 예비 시어머니를 본 날 다행히 제 이야기를 좋게 들어서 그랬는지 호감 어린 시선으로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를 향해 걸어가는 내내 눈빛에서 흐뭇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유, 얼굴 보니까 사랑받고 큰 티가 나네. 아버지가 참 예뻐하셨겠어. 네, 아마 살아계셨으면 딸바보가 되셨을 거예요. 정말 저밖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집 가는 것까진 보고 가셨으면 좋았으련만. 아버지가 있었으면 고생도 조금 덜하고 그랬을 텐데. 아이, 어머니하고 둘이 참 힘들었겠어. 엄마가 일해서 버는 건 남자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지 사업을 엄마가 이어서 하느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있을 때랑은 다르겠지. 나도 봐서 알아. 주변에 내 친구 중에도 몇 있거든. 그나저나 둘이 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결혼 준비 서두를 생각을 아무도 안 해? 둘 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말이야. 한 해 더 가기 전에 서두르는 게 좋지 않겠어? 혹시 결혼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아직 일 욕심이 많아서요. 저도 승진해서 좀 더 자리 잡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한텐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 있는 쪽이 좀 더 내고 그럼 되니까. 네? 아, 아닙니다. 정말 돈 때문에 미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들어보니 얼마 전에 어머니랑 우리 애랑 잠깐 봤다면서 서두르라고 안 하셔. 엄마는 저희 뜻 따르겠다고 알아서 준비되면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뭐 하기야 어머니는 급하게 하는 것도 부담이겠지. 근데 누가 너희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망설여? 내 생각엔 너한테 지금이 기회야. 왔을 때 얼른 잡아야지. 아이 솔직히 우리 아들 주변에서 자기 딸하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하던 사람도 줄을 설 정도였어. 아이 집안 좋은 데도 엄청 많았고 아닌 말로 우리 아들이 직장도 좋고 키도 크고 인물도 빠지지를 않잖아. 이런 남자 잡았으면 얼른 데려가야지. 아이 괜히 다른 여자들이 눈독 들이기 전에. 아, 네. 저도 좋은 사람이란 거 알아요. 일할 때도 본받을 점도 많았고요. 근데 그런 이유로 서두를 수는 없죠. 안 그래도 저희도 좋은 때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뭐 만날 때마다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말해. 나도 이것저것 따지고 그런 사람 아니라서 그냥 내 아들이 좋다니까. 그거 하나 보고 며느리로 드리려고 하는 거야. 다른 뜻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애도 그래.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가져야지. 어머 어머 내가 벌써 이런 이야기부터 꺼내고 주책이야. 그만큼 나한테는 이미 내 며느리 같아서 하는 소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그리고 우리가 땅도 있고 그래서 정 힘들면 그거 팔아도 되니까 마음만 먹어. 가능하면 빨리. 알았지? 어머니는 하루빨리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이룬 모습이 보고 싶으신 모양이구나 했어요. 그렇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일어서려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가방을 보더니 놀라며 이러는 겁니다. 아니 너 퇴근하고 오는 길이라면서 뭐 어디 장 보러 가는 거야? 네. 지금 퇴근하고 바로 온 건데요. 왜 그러세요? 어머나. 아이 그래도 오늘 나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나름 신경 쓰고 나온 걸 텐데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네. 나는 무슨 장바구니인 줄 알았잖니. 이걸 참 검소하다고 좋게 봐야 할지 딱하게 봐야 할지 모르겠네. 예. 너 그러지 말고 내가 조만간 연락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렴. 집에요? 제가 명품 사고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회사 다닐 땐 이렇게 짐도 많이 들어가고 가벼운 가방이 더 좋더라고요. 아이, 그래. 알았으니까 일단 연락하면 집으로 와. 저는 솔직히 가방 하나에 몇백씩 쓰고 그러는 게 딱히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 사면 평생 든다고들 하지만 이것도 요즘은 유행을 타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도 3년만 지나도 다시 팔고 그런 걸 보면서 느꼈죠. 저도 갖고 싶은 걸 하나 사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회사에서도 다른 직원들을 보면 서로 비슷비슷한 것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또 로고가 크게 박히고 그런 건 어쩐지 과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제 손에 익은 이 가죽 가방이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눈엔 그게 안타깝게 보였던 걸까요? 그때는 그게 인사치레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며칠 안 가서 저에게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어머니 부름에 시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입구에서부터 소란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오늘 대청소를 하는 날인지 사계절 옷부터 시작해서 가방, 신발까지 잔뜩 거실 한가운데에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나를 잘못 잡고 온 것 같던 느낌에 아차 싶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마침 잘 왔다는 표정으로 손짓까지 하며 반갑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잘 왔어. 얼른 와. 내가 오늘 온 살림을 다 꺼내느라고 정신이 없다. 아, 오늘 대청소하는 날이었나 봐요. 제가 괜히 정신없을 때 온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저 때문에요? 내가 너 좋아할 만한 걸로 다 꺼내왔으니까 편하게 골라. 비싼 거라고 눈치 보지 말고. 이게 오래되긴 했어도 다 알아주는 명품이거든. 젊고 이쁠 때 이런 것도 들어보고 그래야지. 나이 들어서 들면 아무 소용없어. 요 브랜드 알지? 이거 백화점 가면 지금도 300은 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가방은 5번도 안 들었어. 봐봐. 완전 새 것 같지? 어머니는 몇 년 된 가방이고 어디서 샀는지까지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제 두 눈은 갈 곳을 잃고 있었죠. 아무리 명품이라지만 하나같이 너무 낡은 티가 많이 나서 들고 다니는 게 더 부담스러울 것 같은 상태더라고요. 당장 갖다 버려도 될 것 같은 상태의 가방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난처했죠. 괜히 갖고 갔다가 잘 쓰고 있냐, 왜 요새 안 들고 다니냐 하면서 나중에 질문받을 것도 싫었고요. 복잡한 생각에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가만 서 있으니까 참다 못한 어머닌 나서서 추천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때 이거? 내가 보기엔 너하고 이 가방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거울 가서 봐봐. 요새 이런 건 어디 구하려고 해도 없을 거야. 근데 이쪽 끈이 곧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너 명품 안 들어봐서 모르는구나. 명품 가방이 얼마나 튼튼한데 보기엔 그래도 절대 쉽게 떨어지고 그러질 않는다니까. 봐. 가방 하나에 사람 때깔이 다르지 않니? 이래서 명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너도 솔직히 느끼지? 그 장바구니 같은 가방 들고 다니다가 요거 드니까 기분이 다르지 않니?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들고 갈 데도 없고요. 뭐 부담스러워서 그래? 괜찮아. 곧 내 며느리 될 텐데. 세상에. 이런 비싼 걸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니? 네 것만 챙기지 말고 엄마 드릴 것도 골라봐. 그래도 돼. 이번에 내가 큰 마음 먹었어. 죄송한데요. 저 생각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정말 괜찮습니다. 어머니 갖고 계시던 걸 제가 이렇게 갖고 가는 것도 조금 실례인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새로 하나 살게요. 그래서 어머니 만날 때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네가 자존심이 상당히 세구나. 제가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자 시어머니는 그걸 바닥에 탁 소리가 나게 내던지면서 기분이 상한 티를 내더라고요.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죠. 애쓰고 너 생각해서 아침 대바람부터 이러고 있었는데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니? 내 딴은 딸처럼 잘해주고 싶어서 아낌없이 내 것 다 나눠주는 건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저번에 만날 때도 느꼈지만 상황 뻔히 보이는데 왜 다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니, 저 거짓말은 안 해요. 네 자존심 지켜주려고 나도 참았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보다 몇 년을 더 살았는데 그런 걸 모를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랑 둘이 사는 상황이면 뻔하지. 네 엄마가 재혼이라도 해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으면 몰라도 그래서 지금 너 결혼할 상황도 안 되고 명품 하나 사러 엄두도 못 내잖아. 어머니는 제 상황을 혼자 멋대로 넘겨짚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살고 돈이 많다는 착각에 빠져서 가짜는 우월감까지 느끼면서 말이에요. 그러니 이 상황도 불쌍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의 예비 며느리에게 선심 쓰는 자리였던 겁니다. 끈 떨어진 명품백이라도 그저 좋다고 할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본인 이야기만 떠드는 통에 이 일을 해명할 틈조차 없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전 남자친구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한테 우리 집 이야기 어떻게 한 거야? 응? 자세한 이야기는 한 적 없는데 엄마한테 난 그런 말 거의 안 해. 아,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뭔가 오해하고 있더라고. 내가 엄마랑 둘이 아버지 없어서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줄 아는 것 같아. 저번 일도 그렇고 말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동정받고 그러는 거 나도 불편해. 어? 우리 엄마가 무슨 동정을 했다고 그래? 그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야.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꾸 우리 집 상황을 넘겨짚는 것 같아서 그래. 돈 없어서 결혼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 줄 아는 것 같고 우리가 약속한 부분 확실히 말해줘. 근데 난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자친구도 그날 상황을 저에게 다 들어서 충분히 난처할 수 있었다는 건 인정했음에도 자기 어머니 이야기여서 그런지 대화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준다는데. 우리 엄마 옛날부터 며느리 생기면 줄 거라면서 젊었을 때 하던 옷이며 가방 같은 거 모아두고 그랬었어. 맘에 안 들더라도 그냥 감사하다고 받아왔으면 아무 일도 아닐 문제를 괜히 발끈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동정인이 하는 소리까지 들어야겠냐고. 그냥 뜻없이 주신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럼 가서 뭐 엄청난 집안 딸이라고 거짓말이라도 할까? 아니, 있는 그대로만 말해달라는 거잖아. 그만하자. 내가 그냥 어머니 만나는 거 조심할게. 이때부터 어머니 이야기만 나와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서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 사정이 여유 있다는 걸 알고 엄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눌 시간이 오면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겪진 않을 거라 생각한 거죠. 또 남자친구와 제가 서로 좋은 감정은 변함없었고 이 일로 헤어짐을 생각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결혼 준비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만나는 일을 최대한 안 만드는 것이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리를 좀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하루 앞둔 날, 전 미리 엄마 옷까지 사와서 입으로도 고르고 이런저런 준비로 바빴어요. 아우, 어색해 죽겠네. 꼭 이런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니? 넌 무슨 옷까지 사와서 이 난리를 피우니? 아유, 밥도 채야겠다. 그 식당 음식 끝내주는데 먹지도 못하겠어. 그때 보니까 어머니가 이런 걸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인 것 같더라고.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고 그러디? 혹시 너한테 무슨 소리 한 건 아니지? 옷만 잘 차려입고 다니는 빈털터리를 수도 없이 많이 봤다. 그냥 딱 하루만 참아. 아니,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이면 되잖아. 아무리 엄마가 사업하고 그렇다고 해도 자리가 자리인데 내가 사온 옷 입고 가. 그게 좋겠어. 엄마라고 그런 생각 뭐 안 한 줄 알아? 격식 무시하고 자리도 모르는 사람처럼 가겠다는 게 아니고 가서 우리 옷도 선물로 드리고 이참에 엄마 사업 이야기도 하려고 했지. 아직도 그쪽에서 모르잖아. 가서 그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 넌 엄마가 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딸 혼자 망치는 엄마로 보여? 집 없고 그런 문제도 오늘 가서 얘기 나올 텐데 엄마가 사둔 아파트까지 다 말하려고 그랬다.
왜? 순간 그 말을 들으니 엄마를 못 믿고 미리 이렇게까지 준비한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꼭 시어머니가 저를 멋대로 넘겨짚고 궁핍하게 보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실수를 엄마에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미안해. 난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한 줄도 모르고 엄마 하려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괜히 어색한 연기나 시키려고 한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보고 나서 나도 모르게 겁이 났었나 봐. 알어. 엄마 실수할까 봐 걱정 많이 한다는 거 아는데 아이 그래도 엄마가 딸 시집 보내는 자리에서까지 실수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 좀 믿어. 응? 그리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쪽한테 맞춰. 그럴 거 없어. 엄마는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우리 딸하고 같이 가서 누더기를 입고 가도 어깨 펴고 있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니 뭔가에 씌었던 게 확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이 이럴 땐 저를 바른 길로 끌고 가는 엄청난 힘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상견례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날이 제 운명을 바꿔놓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그래도 우선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정갈하게 신경 쓴 모습으로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식당도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니 사업차 이런 자리를 자주 가봤던 엄마가 음식 맛이랑 분위기도 괜찮은 곳이 있다고 추천해줘서 거기로 예약까지 해뒀죠. 엄마도 중요한 손님 모시고 갈 때마다 늘 찾는 곳이라 사장님하고도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뒤에 식당으로 들어온 어머니는 어쩐지 멀리서부터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말 없는 예비 시아버지는 물만 몇 컵을 마셨고요. 그래서 눈치 빠른 엄마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질문도 더 많이 하고 애를 더 쓰시더라고요. 또 남자친구에 대한 칭찬을 연거푸하면서 계속 표정이 풀리는지를 살피게 됐습니다. 어쩜 이렇게 인상도 좋고 인물도 훤하고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제가 우리 사위 됐으면 쉽더라니까요. 아이 그리고 일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우리 딸이 일하는 모습 보고 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벌써 팀장을 달고 아유 참 대단한 아드님을 두셨어요. 네, 팀장이 일찍 되긴 했죠. 저는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든든하더라고요. 좋으시겠어요? 아이 뭐 아들이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계속되는 엄마의 칭찬에도 어머닌 끝까지 성의 없이 대답만 하면서 눈도 마주치질 않고 식당만 두리번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때우다가 갈 셈인가 싶어 저도 슬슬 짜증이 나려고 했죠. 또 우리 엄마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뜸 어머니가 식탁 위에 카드 하나를 올려놓더니 이러는 겁니다. 이따 계산은 이걸로 하시죠? 예, 네가 챙겨라. 이따 갈 때 이걸로 해. 아, 엄마는 음식값도 안 나왔는데 계산 이야기를 벌써 해요? 편하게 식사 못 하실까 봐 그러지. 네?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이미 다 했어요. 아유, 저도 어디 가면 성격 급하단 소리를 좀 듣는 편인데 저랑 비슷하시네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누가 내고 그런 게 뭐 중요해요. 그래도 오늘은 우리 애가 여기 예약하면서 미리 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처음 뵙는 건데 당연히 식사는 저희가 대접해야죠.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시키시고요. 여기 이 사람이 고르고 골라서 예약한 데예요. 음식이 진짜 맛있대요. 그래도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닌 것 같아 다행이네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꼭 사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산 문제로 분위기가 좀 꼬이는 것 같았죠. 아직도 우리보다 더 여유롭다는 걸 그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안부 정도를 물으며 간단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내내 앙금으로 남은 그 일을 굳이 여기서까지 꺼내더군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본다더니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좋은 며느리감 봐서 딸처럼 아껴주고 서로 재밌게 지내고 싶었는데 이번 생에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세상 사는 게 다 제 뜻대로 되겠어요? 제 욕심이지. 예. 우리의 눈치를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저는 우리 아들 며느리 골라서 장가 보낼 수 있었거든요. 아유, 어머니, 아닙니다. 엄마가 자랑 삼아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냈니? 넌 가만히 있어. 전에 저랑 있던 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님이 어른 앞에서도 할 말은 다 하고 자존심도 아주 강하더라고요.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괜히 결혼 전부터 저 때문에 잘못했다는 이야기 나올까 봐 편히 연락도 못했어요. 저도 대충 전해 듣긴 했는데 기분 상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실 일 아닙니다. 이 사람이 괜히 주책맞게 행동을 했어. 아닙니다. 딸같이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챙겨주시려고 한 건데요. 우리 애가 절 닮아서 그런 걸 돌려서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어릴 때부터 누가 주는 거 받아오지 말라고 하도 교육을 철저하게 한 것도 있었고요. 제가 그런 부분은 많이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푸세요, 사돈. 너도 얼른 죄송하다고 그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일은. 아이고, 마음 쓰실 거 없습니다. 어머니까지 이렇게 사과하시는데 엄마도 괜찮다고 하셔야죠. 좋게 푸세요. 기어코 엄마 입에서까지 사과 받아내고 싶었구나 했죠. 저도 하나씩 따지고 되자면 그날 일에 대해 할 말은 차고 넘치게 많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문제를 더 키우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엄마도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았죠. 그때만 해도 이 문제만 넘어가면 분위기가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과받고 기세 등등해진 시어머니가 이러셨어요. 제가 이 결혼 많이 양보하고 참았거든요. 욕심을 정말 다 비웠어요. 욕심을 비웠다는 말은? 그 말에 엄마도 표정이 싹 굳었죠. 이 자리에서 사과까지 받아내더니 아예 작정하고 우위에 서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말투는 누가 봐도 어려운 집안의 며느리를 겨우 받아들였던 식이었어요. 엄마도 그 말을 듣고 나더니 속이 타는지 물 한 잔을 쭉 마시더라고요. 우리 애는요, 어릴 때부터 누구 도와주고 그런 걸 참 좋아해서 자기보다 더 좋은 조건 사람 고르고 그런 재주가 없더라고요. 영악하지를 못한 거죠. 전에 집이며 차까지 해주겠다고 나온 외동딸도 있었는데 외동딸도 외동딸 나름인지 제가 애초부터 이 결혼은 그런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냥 많이 버는 건 아니어도 월급 나오는 직장이 있다니 그걸로 됐다 했어요. 근데 저희 상황을 자세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오늘 만나 뵙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부러 숨긴 건 아닌데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여태 말 안 한 게 있었다고요? 예. 실은 제가 시어머니는 또 그때처럼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흥분부터 하더군요. 그리고 이럴 땐 귀가 다치는지 무슨 말도 통하질 않았습니다. 이미 본인이 정해놓은 대로 생각이 막 흘러가는 것 같았죠. 일부러 시간 끌고 있었던 거잖아요. 무르기 힘들 때까지 버티려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사돈, 아닙니다. 진정하시고 좀 앉으세요. 일단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라니까요. 아직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흥분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들어봐. 사돈이 얘기하시겠다잖아. 가만히 있어. 넌 뭐 들은 거 없어? 너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있었냐고.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몰라요. 예비 남편도 우리가 할 이야기를 잘 모른다고 하자 어머니는 더 격양이 된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어머니를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사돈,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우리가 조건 안 따지고 순순히 받아줬다고 해도 이거는 경우가 아니죠. 우리를 어떻게 본 겁니까? 아예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시집 보낼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 하나 데려갔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빼먹으려고요? 빼먹어요? 나 참 누가 그래요? 사람 한참 잘못 봤어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이고, 집불도 없어도 큰 소리 치고 보는 건 똑 닮았어. 엄마하고 닮았네. 말 가려서 하세요. 알지도 못하고 큰 소리 치는 건 어머니잖아요. 예, 봐. 금방 죄송하다고 하더니 개버릇 어디 가겠니? 이 여자가 정말 무슨 말이 안 통하네. 이보세요. 내 아들도 나한텐 귀한 자식이라고요. 얘가 돈 벌어다가 당신 딸 밥이나 사 먹이려고 여태 일한 줄 알아? 아무리 사돈이 남편 죽고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요. 이것은 아니죠. 그따위 동정심 유발이 여기까지 먹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아들한테도 말을 하던가 우리한테 미리 찾아서 얘기를 했어야지. 이런 자리에서 누가 폭탄 선언을 하라고 그럽디까? 아이고 참. 됐습니다. 말을 말아야지. 어지간히 대단한 집안에 잘난 아들이 두셨나 봐. 그렇게 아까우면 평생 끼고 사시는 게 낫겠어. 내가 보기엔 근근히 먹고 사는 집 같은데 재벌집에 시집 가는 상황인 줄 알겠네. 누가 보면. 뭐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앓는 소리 해가면서 봐달라고 하려던 거잖아. 어쩐지 상견례 한다니까 아주 신나서 먼저 식사 대접하겠다고 할 때부터 이상하더라. 이깟 싸구려 식당에서 밥 한 끼 사고 시집 보낼 생각을 하는 엄마가 다 있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너나 잘해 너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뭘 준비해 온 줄 알고. 딸 팔아치우러 온 주제. 어머니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 결혼은 물 건너갔구나 했죠. 엄마는 이성을 잃어 예비 시어머니에게 머리를 박으며 돌진했습니다. 그대로 넘어진 예비 시어머니의 배 위로 엄마가 올라타 식당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죠. 바닥에 뒤엉켜 두 사람은 몇 바퀴를 구르며 떨어질 줄을 몰랐는데 예비 시아버지와 남편이 달려들어도 얼마나 힘들이 센지 남자 둘 힘으로도 떼어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시어머니가 엄마의 코트를 벗기자 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엄마의 등산복을 보고서 이 말을 하더군요. 이 집안 수준 봐라. 옷 입고 온 꼬라지하곤 아유 돋보일 것도 없어. 정말 왜 이래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 왜 이러시냐고요? 저봐, 넌 저런 집구석에 사위로 들어가고 싶니? 저 옆에 내 등산하고 어디 약수터 갔다 온 모양이다. 쓸 돈도 없으면서 꼴에 오래 살고 싶긴 한가 보네. 아이고, 엄마가 너 오늘 살려준 줄 알아. 피차 잘 됐네. 나도 우리 딸 오늘 살렸으니까. 저는 예비 남편에게 눈치를 주며 최대한 두 분을 멀리 떨어뜨려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예비 시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차 시동을 켜고 갈 준비를 하더군요. 저는 겨우 바닥에 있던 엄마를 일으켜서 의자에 앉힌 뒤에 기진맥진해 있는 엄마 손에 물컵을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음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해보고 일이 이렇게 됐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죠. 전 어정쩡하게 이도저도 못하다가 눈치가 보여 엉망이 된 의자를 세우고 있는데 그 뒤로 사장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시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오늘 따님 이름으로 예약해서 제가 늦게 들었습니다. 음식이 좀 늦게 나왔죠. 회장님 오셨다니까 더 신경 쓰느라고요. 그럼 늘 드시던 걸로 내올까요? 이건 제가 특별히 준비한 서비스니까 식기 전에 드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저 바로 부르시고요. 그 말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는 아까보다 더 놀란 표정으로 입까지 떡 벌리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입에서 회장님이란 소리가 나온 것도 그랬지만
엄마 앞에서 너무나도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에 더 실감이 났을 겁니다. 나중에 엄마에게 들어서 안 이야기지만 이 가게가 사장님 실력과 다르게 홍보가 안 돼서 곧 폐업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엄마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데리고 오고 소개하면서 2년 사이에 직원이 20명까지 늘었다고 하니 얼마나 사장님께는 엄마가 은인 같은 존재였겠어요. 직원들도 사장님 말에 두 손 모으고 감사 인사를 하면서 차례대로 나가더군요. 회장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바로 부르십시오. 아, 고마워요. 금방까진 누구 때문에 밥맛이 떨어졌는데 꼭 먹고 가야겠네요. 뭐라는 거야 지금? 누구한테 회장이라고 저러는 거야? 어머니, 금방 회장님이라고 그러는 게 어머니를 보고 하는 말인가요? 그래, 나한테 한 소리 많네. 내가 아까 하려던 말이 이거였어. 자네한테도 말 못한 얘기라서. 나 오늘 이 자리 와서 둘이 살 신혼집 우리 쪽에서 책임지겠다고 아파트 사뒀단 말 하려고 했는데 자네 그 잘난 어머니가 입도 못 대게 만들더라고. 아유, 아파트를 사뒀다고요? 그때 눈알이 두 개가 곧 튀어나올 것 같은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전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만 잠자코 듣고 있었어도 40평대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또 엄마는 절대 이런 일에 뭘 재고 따지거나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잘난 당신 아들 월급으로는 평생 안 쓰고 모아도 30억이 넘는 아파트는 죽기 전에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편하게 좀 살라고 사뒀습니다. 왜요? 진짜 맨몸으로 장가가는 게 누군데? 참, 할 말은 내가 많은데. 에휴, 당신하고 말 섞기 싫어서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설마 어머니 아버지 사업 이어서 한다던 게 하나가 아니었어? 아니,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셨어야죠. 제가 괜히 오해했네요. 제가 몰랐어요. 오해 좋아하시네. 엄연히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죠.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요. 당신이 나 저 오래 올려놓고 재고 있을 때도 우리 엄마는 이 사람하고 고생하지 말고 편히 살라고 지금까지 사업해서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부터 사주겠다고 한 분이에요. 근데 미리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다 끝났으니까 먼저 나가주시겠어요? 아이, 우린 천천히 밥이나 먹고 가려고요. 엄마는 여유롭게 자리를 잡고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거리면서 꼭 오줌 마려운 사람처럼 몸을 꼬고 서서 떠날 생각을 안 하고 구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이, 저 사돈어른, 제가 오늘 너무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니,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할까봐 대부분 이런 이야기는 잘 안 숨기잖아요. 그래서 순간 부모된 마음에 아들이 너무 걱정되고 어떻게 감당할까 싶어서 흥분을 좀 했네요.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애가요, 다른 사람 만나보래도 다 싫다 하고 둘이 이렇게 좋다는데 잘 살게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예? 어른들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풀기로 하고요. 아이고, 아니요. 제가 그렇게 쉽게 기회를 주면 안 되죠. 아들 결혼 깨지게 만든 장본인이 어머님인데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살아야 손톱만큼이라도 반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키운 제 딸, 이렇게 배워먹지 못한 집구석에 시집 못 보냅니다. 어머니, 저를 봐서라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자기야, 우리 마음은 변함없잖아. 난 반대해도 결혼할 생각이었어. 어머니, 엄마 일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빌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난 아까부터 오만정 다 떨어졌는데 우리도 끝났어. 그리고 나도 마음 먹으면 좋은 조건 남자 얼마든지 골라서 갈 수 있어서 아쉬운 거 없거든. 근데 돈을 떠나서 너희 어머니 감당할 여자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아드님 인생 가로막는 부모 되보니 어떠신가요?
당신 머릿속에 자식 팔아치우는 게 있으니 그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지. 살면서 느껴봐. 아들 힘들어하는 것 보면 그땐 알겠지. 저기요, 밥 좀 먹게 나가줄래요? 아, 누구 불러서 추하게 끌려나가고 싶어?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파오는 결정이 났지만 그 후로도 징글징글하게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은 떨어질 줄 모르고 몇 개월에 걸쳐 문자랑 전화, 직장과 집 근처까지 찾아와서 빌고 참 그런 난리도 없었네요. 제가 평소에 엄마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딸은 아니지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건 정말 잘한 일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 인간들이 진짜 본성을 숨기고 절 돈으로 보고 대했을 테니까요. 그럼 결혼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갔을 거고 지금쯤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아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쯤 이혼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생각하면 그 상견례 날이 참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비록 노처녀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이 일을 경험하면서 불행한 이혼녀보단 노처녀가 훨씬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결혼 전에는 꼭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부모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